언론에게 사실 보도와 정확한 분석을 기대하는 것이 사치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기대했던 언론도 실망만 안겨주네요. 우리 사회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때 남성 혐오 논란을 빚은 이라는 말은 마치 과거 한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봐왔듯이 사회 곳곳에 숨어서 은밀한 조롱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이 최근에 많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일부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라고 범위를 기자 스스로 한정해버립니다.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중년 남성들이 모여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서도 20대 남성들과 별반 차이 없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자는 어떤 근거로 일부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라고 판단했을까요? 이런 식의 세대 간의 갈라치기를 통해서 소수의 불만으로 몰아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색출 작업이 벌어졌다는 표현을 씁니다. 색출이라는 단어는 마치 잘못이 없는데 굳이 찾아내서 혼내주려 한다는 이미지를 씌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군사정권 시절에 불순분자 색출 또는 빨갱이 색출이라고 해서 무고한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워 탄압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용어를 들고 와서 혐오 표식을 찾아보는 행위 자체를 불순하게 느껴지게 하는 노림수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눈알이 빨개져서 색출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경찰청까지 줄줄이 이들의 표적이 됐습니다. 라는 표현도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게다가 공권력까지 공격한다는 듯한 느낌을 받도록 단어 배치에 신경을 많이 쓴 표현입니다. 남성들이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누굴 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롱의 표식이 사용되었는지 찾아보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줄줄이라는 단어와 표적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가해자 프레임을 만듭니다. 이 대목에서 기자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만약 의도했다면 성공했습니다. 손가락 표식으로 사람을 혐오하고 조롱하는 것은 가해 행위가 아닌 것이 되고 그 표식을 찾아내는 것이 가해 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모호하게 만들기입니다. 손가락의 의미는 조금만 찾아봐도 알 수 있습니다. 명백한 조롱의 표식입니다. 기자가 모를 리 없을 텐데 의문문으로 표현하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애매한 상황인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이제 기술이 들어갑니다. 논점 이동시키기입니다. 포스터에 숨겨둔 조롱의 표식 이야기에서 갑자기 그리고 뜬금없이 성별 갈등으로 점프를 합니다. 애초에 손가락 표식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이야기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깊이 파봐야 득될 게 없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손가락 표식이 무슨 의미인지도 설명하지 않고 왜 남성들이 화가 났는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표식을 찾는 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하더니 이제는 갈등을 강조합니다. 참으로 편리한 점프 기술입니다. 그리고 정치를 슬쩍 집어넣습니다. 도대체 손가락 표식과 정치가 무슨 상관일까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정치를 집어넣어야 세력 간의 갈등 구조로 치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치를 언급해주고 20대 남성들의 이야기를 인터뷰로 삽입한 다음에 불만이라는 단어를 들고 옵니다. 나 같으면 차라리 표식을 넣은 디자이너를 찾아가서 도대체 뭐가 불만이었기에 이런 표식을 집어넣었나 라고 물어보고 싶을 것 같은데 기자는 20대 남성들의 불만을 알고 싶었나 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불만이라는 단어는 심히 고약합니다. 의견 혹은 목소리라고 했다면 좋았을 텐데 굳이 불만이라고 표현해서 20대 남성들을 철부지 또는 떼쟁이 이미지로 만들어버립니다. 젊은 남성 혹은 20대 남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긍정적 의미는 아닌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색출하는 놈들도 저놈들이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놈들도 저놈들입니다. 내가 20대 남성이라면 인터뷰 안 합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전문가. 참 편리하죠. 사실은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인데 전문가를 데려와서 책임이나 비난은 피하고 하고자 하는 의도는 완성시키는 기사 작성 방법입니다. 그리고 젊은 남성들이 화가 났다고 전제하고 그 이유를 사회 경제적 조건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문장에서는 같은 세대의 여성들에게 감정을 투사한다고 말합니다. 젊은 남성들이 쓰레기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남성들은 지들 힘들고 짜증나니까 여자들에게
화풀이 한다는 소리를 한 것입니다. 와우, 포스터에 숨은 표식을 몇 개 찾았더니 어느새 쓰레기가 되어 있네요. 이런 것을 보면 젊은 남성들이 화날만 합니다. 화를 돋구어 놓고선 젊은 놈들 화나 있다고 외치는 꼴입니다. 여기서 확인 사살 들어갑니다. 20대 여성들도 똑같이 힘든 상황인데 그런 불쌍한 여성들에게 화풀이나 하는 젊은 남성들은 얼마나 쓰레기인 거냐라고 확인해 줍니다. 그런데 기자님, 왜 여자 인터뷰는 인터뷰하는 사람 얼굴, 이름, 제 목소리 모두 안 나오나요? 인터뷰하는 남자들은 얼굴, 이름, 목소리, 직업까지 다 깠으면서 저 인터뷰 내용이 인터뷰한 사람을 가려서 보호해야 할 만한 것인가요? 혹시 얼굴, 이름 공개해도 된다는 여성을 한 명도 못 찾은 것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왜 똑같은 인터뷰인데 이렇게 다를까요? 갈등이 부풀려졌다고 말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야 별일 아닌 일로 호들갑을 떨고 있는 꼴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꾸 갈라치기 하고 일부 남성이라는 표현도 쓰는 겁니다. 사실 이번 사건은 중대한 변곡점인데 그 의미를 부정하고 싶은 겁니다. 남자들이 이렇게 반응할 줄 몰랐던 거죠. 기억해보면 거의 모든 언론에서 이 문제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다가 무시할 수준을 넘어서자 하나씩 기사가 나온 겁니다. 기대와 달리 앞으로는 남자들의 대처가 이전과는 좀 다를 겁니다. 어쩌면 많이 다를 수도 있고요. 혹시라도 군 가산점이 부활할까봐 걱정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진 않고 걱정돼서 하는 소리 같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하자면 입대 예정 남자들 몇십 명이 입대 거부하면서 여자도 입대해야 한다고 농성이라도 하면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남자들을 조롱하고 군대를 비하하고 군복무에 대해서 그 희생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항상 임계점이라는 것은 존재하니까요. 자, 드디어 결론입니다. 기성세대가 잘못했고 정치가 잘못했다고 합니다. 포스터 손가락은 남성들의 색출 작업이 잘못이고 젊은 남성들은 여성들에게 화풀이하는 쓰레기이고 이 모든 잘못은 기성세대와 정치 때문이다. 어떻습니까? 깔끔한 결론인가요? 공정함을 강조했는데 오히려 공정함이 사라진 세상 같습니다. 훌륭한 기사를 만드신 기자님 이름과 모습을 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